네,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살아가면서,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이 삶이라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런 경험들을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기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은 삶에서 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보통 하게 됩니다. 네, 인간의 삶은 고통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피하고자 수많은 방법들도 나오기도 했죠. 어떤 치유의 도구라던가 명상이라던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 고통을 해소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함으로써 수많은 고통이 일어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흔히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이 경험을 내가 왜곡해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또 비난을 하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딥혀서 그 더딥혀진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통이 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경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더딥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비롯한 수많은 감정들이 피어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더딥혀지게 되죠. 이런 스토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엄청나게 이렇게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먹고 경험이 늘어가는 만큼 이 고통도 증폭이 되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고통을 실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관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꾸 경험에 이렇게 관념들을 덮어 씌우는 그런 습관들을 해소할 줄 알게 되면 그리고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많은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중심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더 넓은 아주 큰 우주적 관점에서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간은 이 우주와 지구의 중심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다 인간의 중심에서 볼 수밖에 없죠.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 인간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80에서 100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네,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 지금은 138억 년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양성자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또 만들어집니다. 네, 초기 지구에는 박테리아 같은 원핵세포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 다세포 생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균류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생물들이 또 진화를 통해서 척추 동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뇌와 같은 신경계가 발달하게 되었고 인류와 같은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뇌가 발달하면서 의식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생명의 흐름은 138억 년 동안 쭉 이어져 왔고 우리는 그 흐름 중에 한 단편일 뿐입니다. 인류가
인류가 나타난 거는 고작 4에서 500만 년 전이라고 하죠. 최초의 인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진화를 해서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을 보자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이후에도 또 새로운 어떤 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흐름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듯 우리는 그저 이 더 큰 흐름 중에 한 부분을 아주 짧게 찰나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DNA 안에는 약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 시대의 벌레가 갖고 있었던 동일한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생명의 흐름은 DNA의 정보를 통해서 이 형체, 몸이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계속 진화하는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경험하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과학을 통해서도 종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지금 이 의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뇌 자체가 의식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수많은 영성 쪽에서 많은 또 연구들과 수행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 자체를 인식을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네, 의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배경이 되는 상태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뇌는 아니잖아요. 뇌는 의식을 하는 이 생물학적 기관일 뿐입니다. 이 오감도 마찬가지죠. 느끼고, 맛보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식하기 위한 몸의 특정한 요소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하얀 배경천 있죠? 요런 그 배경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스크린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 갑자기 어디 가고 싶네 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죠. 나는 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내가 생각이 일어난 것을 의식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명상을 하면은 이 부분을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새는 관찰자 의식이라고 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어떤 생각들을 뒤에서 바라본다.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이런 감각들을 지켜보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의식을 보통 순수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나 전체의식, 지금 이 순간, 보편성 등 수많은 이름들로 그동안 불려져 왔습니다. 네, 우리는 이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배경이 되는 의식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힘들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네, 흔히 삶은 배움이다 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특정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을 하게 되고 배움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스스로 호흡을 통제하거나 소화를 통제하거나 배설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자연적으로 저절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물론 부모님의 돌봄과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됐다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던가요? 내가 다음날 나는 20대가 돼야지, 나는 30대가 돼야지 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나이에 맞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합의된 것들이 있죠. 어떤 사회 규칙이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켜가야 하되 누가 누구를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조종을 하거나 알려주거나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 하나도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통제를 할 수가 있나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소화하기 싫다고 하면은 내 몸에서 먹은 것들이 소화가 안 되던가요? 아닙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숨 저절로 쉬어집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디가 다치거나 하면은 스스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포 내에는 실제로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도는 그냥 상처를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아물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경험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사실상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인간을 만들어낸 거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인간을 그리고 이 많은 생명체와 이 지구들을 설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계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만들어져서 지금의 생명체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스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원자와 원자끼리 작용을 해서 또 별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이 세포 안에 있는 전자들이 또 스스로 호흡작용을 통해서 많은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순환작용도 하고 이 대사작용이라던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삶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써 특정한 경험들을 하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없었던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소중한 가족이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한테 이 사랑을 주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또 이런 같이 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원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불행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두 가지의 성질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것들은 그냥 두 가지의 성질이지 뭐 행복이 좋다, 뭐 불행이 나쁘다라는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것들, 이 다른 양쪽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삶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는 몰랐다가 그게 비로소 상실되고 난 다음에 소중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실하는 경험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하다는 것도 반대의 경험을 함으로써 이것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하나만 있으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원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런 슬픔이나 고통의 종류를 경험함으로써 이 반대의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행복하고 평화롭게만 살았던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할수록 생명은 더 발전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파충류부터 동물이 이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상황이 계속 어려웠죠.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기후가 원만하지 않았던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은 그 외부 환경에 맞서서 그것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해 왔었고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돌연변이가 있어서 도태돼서 사라지는 종도 있었고요. 그 수많은 작용들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인류 이후에도 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진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 이 과학적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인간은 이 후두의 변이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언어와 글로 표현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그 정보들을 통해서 더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의식이 더 많이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진화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배웠으면 우리의 자손들은 이런 교육이나 글이나 말을 통해서 이 다음부터 진화를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동일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애착 인형이 있잖아요. 그 인형을 빼앗기면은 이 세상이 다 끝날 것만 같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사회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더 큰 관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경험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쌓이게 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같은 것을 보더라도 더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인자해지고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힘든 것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이 살아있다는 것,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이겨내보니 나의 자양분이 되었고 그것을 딛고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현명해지고 더 단단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도 흔히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다 챙겨줘야 되죠.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방법, 걷는 법 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배움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 자체가 이 인간의 일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간의 일생은 더 큰 차원에서 이 거대한 이 생명의 진화라는 차원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이나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면서는 그렇게 많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힘든 경험을 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양하게 생긴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른 것을 느끼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독특하고 전부 다 다르죠.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고유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하고 나만의 독특한 관점을 보게 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인식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독특한 인식을 하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 그런 육체와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다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동일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개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그 당신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 인식이라는 것이 말이죠. 각자 그렇게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경험대로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단순히 너무 힘들고 나는 저주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 인식은 당신밖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독특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힘듦과 고통과 또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이 느끼게 되는 어떤 새로운 인식 그리고 그거를 잘 인내하고 버텨내고 견뎌낸다면 충분히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런 모든 과정, 이 모든 프로세스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것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것들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인식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우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인식을 다 갖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경험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배움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 없는 이 고통의 이 순간, 이 과정들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처들도 치유를 하고 그런 의미들도 또 알아가고 그런 또 고난과 성숙의 시간을 또 이 담금질이라고 하죠. 정말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이 쇠가 담금질이 되어야 더 단단해지고 또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힘든 것들에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의식을 하는 존재지 고통보다 작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진정한 힘,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